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최근 전 세계 여러 공항에서 갑작스럽게 여권 문제가 터지면서 수백 명의 승객들의 발이 묶이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충격적인 건 이러한 상황에서도 한국 여권은 전혀 문제없이 입출국이 가능했다는 점이죠. 이후 한국 여권을 보고 빗발치는 연락으로 인천공항의 시스템이 마비되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런 현상을 보고 유명 항공사 대표는 폭탄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제 이름은 에밀리 캐슬러입니다. 뉴욕 출신 30대 초반, 이름만 말해도 수군거릴 정도로 유명한 10년째 퍼스클래스를 타고 있는 승무원이죠. 많은 사람들은 제 직업을 부러워해요. 세계 각국을 여행하고 유명 인사들을 만나러 다니고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화려한 도시들을 경험하고 다니니까요. 하지만 보기와는 다르게 저는 꽤나 까다로운 승무원으로 불렸습니다. 특히 제가 운행 나가는 노선 선택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랬고요. 저는 아시아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항상 유럽 노선만 고집해왔어요. 파리와 런던, 로마 같은 대도시들이 제가 최고로 좋아하는 목적지들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아시아 노선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을 뿐더러 솔직히 가고 싶은 맘도 없었습니다. 그런 저를 동료들은 유럽 공주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제 마음속엔 은근하게 아시아 국가들을 향한 편견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인생의 전환점을 겪었던 그날도 평소와는 다름없는 아침이었어요. JFK 공항 승무원 라운지에서 커피를 마시며 다음 비행 스케줄을 확인하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크루 매니저 리사가 다급한 목소리로 다가와 제게 말을 걸더라고요. 에밀리, 미안한데 정말 급박한 상황인데 도와줄 수 있을까? 인천행 비행기 퍼스트 클래스 담당 매튜가 장염이래. 네가 대신 가줘야 할 것 같아. 순간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인천이라고요? 한국? 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그동안 아시아 노선을 항상 피해왔던 저라서 인천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목적지였습니다. 하지만 별 수 없었어요. 저는 승진 심사를 앞두고 있었거든요. 한숨을 쉬며 라운지에서 짐을 챙기고 있는데 동료들이 저를 보며 수군대기 시작했어요. 어떤 이들은 동정 어린 시선으로 보고 또 다른 이들은 처음 보는 광경에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죠. 제시카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에밀리, 조심해. 한국인들 되게 예민하고 까다롭대. 게다가 영어도 잘 못한다고 그러던데. 그 말에 안 그래도 불편한 마음이 더 커진 상태로 비행기로 향했습니다. 퍼스트 클래스에 들어서자 이미 몇몇 승객들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제 예상과는 다르게 모두 세련된 정장 차림의 비즈니스맨들이었어요. 한 남성이 제게 눈인사를 건넸고 놀랍게도 완벽한 발음의 영어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실례합니다, 승무원님. 제 좌석 옆에 동료가 앉을 예정인데 가능하다면 나중에 샴페인을 2잔 가져다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던 한국인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에 순간 당황스러워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완벽한 발음, 정중한 태도와 세련된 매너까지. 비행이 시작되기도 전에 한국에 대한 큰 편견 중에 한 가지가 팍 하고 깨졌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작은 일이었을지 몰라도 이 일이 제 인생을 바꿀 여정의 시작이 된 것이었어요. 한국 승객들을 겪어보고 나니 15시간의 비행 동안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인천에 도착해서도 이렇게 편견을 깨버릴 일들이 계속 생길지에 대한 기대도 했어요. 비행이 시작되었고 승객들이 자리에 편안히 앉았습니다. 퍼스트 클래스는 금방 고요해졌고 평소에 제가 경험했던 대부분의 승객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었어요. 보통의 승객들은 특별한 대우를 요구하거나 끊임없이 호출벨을 누르는 게 다반사인데 한국 승객들은 전혀 그런 행동을 보이지 않았어요. 식사 서비스를 시작할 때였어요. 제가 맡은 퍼스트 클래스의 한국인 CEO로 보이는 분이 음식을 받으며 저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건네시더라고요.
놀랍게도 그는 저의 이름표를 보고 이름까지 불러주셨습니다. 그 인사 한마디가 승무원을 한 명의 사람으로 대해준다는 마음이 들어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유럽 노선의 VIP들은 종종 저를 그저 서비스 제공자로만 여겼거든요. 비행 중반쯤 갑작스러운 난기류가 찾아왔습니다. 기내가 흔들리면서 한 노부인이 어지러움을 호소했죠. 당황한 저를 지켜보던 한 남성 승객이 다가왔습니다. 저 의사입니다. 혹시 도움을 드려도 될까요? 그는 침착하게 노부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간단한 응급 처치를 했습니다. 상황이 안정된 후 그 의사는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김민준이라고 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일하고 있어요. 저는 순간 놀랐어요. 세계 최고의 병원 중 하나라고 들었던 그 서울대병원 의사라니요. 민준 씨는 그렇게 처치를 끝내고 놀란 표정을 짓고 있는 저를 보고 웃으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단정한 외모와 침착한 행동, 그리고 승객과 승무원을 배려하는 태도까지 제가 상상했던 한국인은 저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비행이 계속되는 동안 문득 제가 아는 한국에 대해서 생각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삼성, 현대, 김치, K-팝 정도. 그동안 아시아를 무시하고 한국도 아시아의 나라라고 생각해서 가짱게 여겼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차분하고 친절한 승객들을 관찰하며 이들의 고국에 대한 호기심이 커져갔죠. 착륙 30분 전 기내 안내방송을 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 넘쳐나는 인천에 곧 착륙할 예정입니다. 창밖으로 바다와 도시가 어우러진 인천 풍경이 보이자마자 이상하게도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한 승객이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인천공항에 혹시 처음 오시나요? 인천공항은 세계 최고의 공항 중 하나랍니다. 분명 놀라실 거예요. 무심코 미국 공항도 나쁘지 않아요라고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론 그 말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비행기가 서서히 고도를 낮추며 인천 상공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설레는 한국의 첫 모습에 과연 이 나라가 어떤 모습으로 제 편견을 또 깨뜨리게 할지 기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에 부드럽게 착륙했고 창문으로 보이는 공항 건물은 가히 압도적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거대한 유리와 철골 구조물. 그 큰 건물이 햇빛을 반사하며 미래 도시적인 느낌을 줬어요. 비행기가 도착하자 승객들이 차분하게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나와 공항 터미널로 들어서는 순간 제 입이 저절로 벌어졌습니다. 넓고 깨끗한 공간, 자연광이 들어오는 천장, 그리고 무엇보다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죠. JFK의 혼잡함과는 비교도 안 되는 고요함이었습니다. 크루 매니저 제임스가 저를 반겼습니다. 10년차 베테랑으로 인천 노선을 주로 담당하는 분이었죠. 에밀리, 첫 인천 비행은 어땠어? 생각하는 거랑 아주 다르게 멋지지?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제임스, 비행 자체보다 지금 이 공항에 더 놀라고 있어요. 여기 정말 아시아 국가 맞아요? 제임스는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다들 인천에 처음 오면 그런 반응을 보이지. 에밀리는 처음 봤겠지만 인천공항은 9년 연속 세계 최고 공항으로 선정됐어. 이제 진짜 놀라운 것들을 보여줄게. 그는 저를 입국장으로 안내했고 그곳에서 목격한 광경은 더욱 충격적이었죠. 사람들이 자동 입국 시스템에 여권을 대고 얼굴 인식만으로 순식간에 입국 절차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미국 공항은 아직도 줄을 서서 기다리면서 입국 절차를 받거든요. 저 사람들, 입국 심사 안 받는 거예요? 자동화된 입국 시스템이야. 한국 여권으로는 거의 모든 절차가 자동으로 처리돼. 알고 있었어? 한국 여권의 파워는 세계 3위야. 세계 3위요? 미국보다 순위가 높다는 건가요? 제임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한국 여권으로는 190개 이상의 국가를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어. 미국보다 더 많지. 항상 미국 여권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이 우리보다 앞서다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공항을 걸으면서 보는 풍경들은 제가 상상한 적도 없는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수화물 시스템은 미국보다 3배는 빨랐고 화장실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깨끗했습니다. 심지어 면세점은 마치 고급 백화점 같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어 쇼핑하기도 편해 보였어요. 호텔로 향하는 공항철도에 탑승하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 풍경은 또 왜 이렇게 미래 도시 같은지요. 깔끔하게 정돈된 도로, 높은 층으로 이뤄진 건물들, 그리고 눈에 띄는 푸른 산들까지. 제가 상상했던 모자란 나라 같은 아시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제 막 한국 땅을 밟았을 뿐인데 이미 제 마음속 편견들은 많이 무너지고 있었죠. 서울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방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곳은 내가 상상했던 아시아와 너무 다르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창문으로 보이는 서울의 파노라마 뷰에 감탄했습니다. 빽빽하게 들어선 고층 빌딩들 사이로 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죠. 잠시 휴식을 취하고 저녁을 위해 호텔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기내에서 응급 상황을 도왔던 그 의사, 민준 씨와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에밀리 씨, 여기서 또 뵀네요. 서울에 처음 오신 건가요? 놀랍게도 그는 제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처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급히 투입된 비행이라 준비도 없이 왔어요. 민준 씨는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울에 처음 오신 거라니 제가 소개를 좀 해드려도 될까요? 내일 오전에 시간 어떠세요? 낯선 남자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게 조심스러웠지만 그의 진솔한 눈빛과 병원에서 일한다는 신뢰감이 결정을 도왔습니다. 좋아요. 내일 아침 호텔 로비에서 뵙죠. 다음 날 아침 호텔 로비에서 민준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캐주얼한 차림이었지만 어딘가 세련된 느낌이 있었죠. 민준 씨는 제일 먼저 잘 되어 있는 한국의 지하철을 소개시켜줬어요. 깨끗하고 조용한 지하철은 뉴욕의 혼잡한 지하철과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신기한 모습을 포착했는데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으로 지하철 요금을 지불하는 모습이었어요. 미국에서는 아직도 카드를 긁거나 현금을 써야 하는데 여기는 모든 게 스마트폰으로 해결되네요. 민준 씨는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IT 강국이잖아요. 디지털 전환이 빨라서 대부분의 일상이 스마트폰으로 가능하죠. 한국에선 지갑 없이 스마트폰만 있어도 하루 종일 지낼 수 있어요. 우리는 경복궁, 인사동, 그리고 남산타워까지 서울의 주요 명소를 돌아다녔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도시 풍경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점심으로는 민준 씨가 추천한 한식당에 갔습니다. 테이블에 놓인 QR코드를 스캔하자 메뉴가 영어로 자동 번역되어 나왔어요. 이런 시스템은 미국 최고급 레스토랑에서도 보기 힘든데요. 그는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배려예요. 한국은 서비스를 가장 중요시해요. 식사를 마치고 결제할 때 민준 씨는 스마트폰을 단말기에 갖다 대기만 했습니다. 카드도 현금도 서명도 필요 없었죠. 모든 것이 순식간에 처리되었습니다. 미국에선 아직도 종이 영수증에 서명하는 것과 너무 달랐어요. 그날 밤 창밖의 야경을 보며 문득 24시간 만에 한국에 대한 인식이 바뀐 저를 되돌아봤어요. 이곳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구나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민준 씨의 친절함과 한국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는 섬세함에 고마웠어요. 내일은 또 어떤 놀라움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점점 이 나라에 대한 기대와 호기심이 커져갔습니다. 다음 날 민준 씨는 특별한 곳으로 저를 데려가겠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정체성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우리는 정부 청사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특별 전시회가 열리고 있었죠. 한국 여권의 역사와 기술에 대한 전시였습니다. 입구에서 만난 민준 씨의 친구 수진 씨는 외교부에서 일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우리의 가이드가 되어주겠다고 했죠.
처음엔 여권 전시회가 뭐 그리 특별할까 생각했지만 곧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한국 여권은 단순한 여행 문서가 아니에요. 국가의 위상과 기술력을 상징하는 물건이죠. 수진 씨의 설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전시장 입구에는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한국 여권이 시대별로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초기 여권은 단순한 종이 문서였지만 현대로 올수록 점점 정교해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한국 여권의 위상이 급격히 높아졌어요. 그전까지는 많은 국가가 한국인에게 비자를 요구했죠. 하지만 경제 성장과 국제적 신뢰를 쌓으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수진 씨는 최신 한국 여권의 보안 기술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위조 방지 홀로그램, 자외선에만 보이는 특수 무늬, 생체 정보 칩 등 첨단 기술의 집약체였죠. 특히 놀라웠던 것은 한국 여권 디자인의 의미였습니다. 표지의 태극 문양은 음과 양의 조화를 상징해요. 내지의 무궁화 패턴은 우리 민족의 끈기를, 역사적 문화유산 배경은 자랑스러운 전통을 표현합니다. 전시장 중앙에는 세계 여권 파워 순위 디스플레이가 있었습니다. 한국이 당당히 3위를 차지하고 있었죠. 미국은 7위였습니다. 순간 약간의 부끄러움이 밀려왔어요. 어떻게 한국이 이렇게 높은 순위를 차지하게 된 거죠? 제가 물었습니다. 신뢰예요. 국가의 신뢰도가 여권의 힘이 됩니다. 한국은 경제 발전, 민주주의 정착, 국제사회 기여를 통해 신뢰를 쌓았어요. 한국인들은 해외에서 법을 잘 지키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죠. 이런 국민성이 결국 여권의 힘이 됩니다. 수진 씨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여권이란 단순한 출입국 허가서가 아니라 한국가의 품격과 신뢰의 상징이었던 거죠. 전시회 마지막 부분에는 관람객들이 자신의 생각을 적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당신에게 한국 여권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수많은 메모 중 한 학생이 쓴 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여권은 우리 부모님 세대의 희생과 노력의 결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명예를 지켜야 합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울렸습니다. 한 나라의 위상이 하룻밤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수십 년간의 국민들의 땀과 노력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문득 우리 미국의 위상도 선조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임을 떠올렸죠. 전시회를 나오며 민준 씨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자국의 이런 성취에 자부심을 느끼나요? 민준 씨는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동시에 더 나아갈 길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의지, 그게 한국의 원동력인지도 모르겠네요. 그날 저녁 민준 씨는 저를 한강변으로 데려갔습니다. 노을이 지는 강가,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돗자리를 펴고 피크닉을 즐기는 가족들의 모습이 평화로웠죠. 우리는 강변 카페에 앉아 시원한 음료를 마시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70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어요. 한국 전쟁 후 모든 것이 파괴되었죠.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거죠? 제가 궁금했습니다. 교육이 답이에요. 한국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교육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교육이라는 믿음이 있었죠. 그리고 강한 공동체 의식도 있었고요. 저는 뉴욕에서의 삶을 떠올렸습니다. 미국은 각자 도생, 개인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나라였죠. 반면 여기선 가족과 공동체를 위한 희생과 협력이 느껴졌습니다. 우리 옆 테이블에 가족이 앉았습니다. 아버지와 어린 아들이 무언가를 보고 있었죠. 자세히 보니 여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여권이야. 이 여권으로 세계 어디든 갈 수 있단다. 우리 여권은 세계에서 인정받는 거야. 내가 자라서 이 여권을 들고 세계 여행을 하게 될 거야. 아이는 눈을 반짝이며 여권을 만졌습니다. 그 모습에서 자부심과 희망이 느껴졌어요.
작은 문서 한 장에 담긴 국가의 위상과 미래, 세대의 꿈이 보였습니다. 민준 씨가 제 생각을 읽은 듯 말했습니다. 우리에겐 여권이 단순한 여행 서류가 아니에요. 한국인의 정체성이자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은 증표죠. 특히 우리 부모님 세대는 해외여행조차 꿈꾸기 힘든 시절을 살았어요. 그래서 더 의미가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한강의 야경이 점점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빌딩마다 화려한 조명이 켜지고 강물에 그 빛이 반사되어 마치 별이 내려앉은 듯 했어요.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묘한 감정이 밀려왔고 제 솔직한 생각을 민준 씨에게 털어놓기로 했어요. 민준 씨, 전 한국에 대해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미국이 모든 면에서 한국보다 앞서 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이틀 만에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민준 씨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각 나라마다 장단점이 있는 거니까요. 중요한 건 서로 배우고 존중하는 자세가 아닐까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 저는 얼마나 좁은 시야로 세상을 보고 있었던 걸까요? 한강의 잔잔한 물결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한국이라는 나라를 통해 배우고 있었습니다. 체류 사흘째 되는 날, 항공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울에서 열리는 VIP 고객 초청 행사에 저를 참석시키고 싶다는 거였죠. 원래는 다른 승무원이 맡기로 했지만 그분이 갑자기 사정이 생겨 제가 대신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호텔방에서 준비를 마치고 행사장으로 향했습니다. 행사장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호텔의 연회장이었습니다. 한국의 주요 기업 CEO들과 임원들이 참석한 자리였죠. 제 역할은 단순히 VIP 고객들을 맞이하고 응대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행사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크루 매니저가 다급히 저를 불렀습니다. 에밀리, 큰일이야. 오늘 발표할 본사 임원이 비행기 지연으로 못 올 것 같아. 누군가 대신 발표를 해야 하는데.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저보고 발표하라는 건가요? 전 준비된 게 없는데요. 15분 정도만 한국과 미국의 서비스 문화 차이에 대해 이야기해주면 돼. 너무 격식 차리지 말고 내 경험을 솔직하게 나누면 충분해.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 경력의 중요한 기회일 수도 있었죠. 화장실에 들어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할 수 있어.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 돼.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무대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을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100여 명의 한국 비즈니스 리더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 캐슬러입니다. 뉴욕 출신 퍼스트 클래스를 담당하는 승무원이죠. 사실 3일 전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죠. 청중들의 표정이 호기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제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에 타기 전의 두려움, 한국 승객들의 예의 바름에 놀란 경험, 인천공항의 첨단 시설에 압도된 순간들, 그리고 서울 시내에서 경험한 놀라운 기술과 서비스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우리가 세계 최고라고 자부하지만 한국에 와서 보니 많은 면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특히 서비스 정신과 세심함, 그리고 미래를 향한 끊임없는 혁신에서요. 발표를 마치자 놀랍게도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몇몇 참석자들은 일어나 박수를 치기도 했죠. 제 솔직함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았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많은 분들이 다가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중 한 항공사 임원이 제게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캐슬러 씨의 진솔한 발표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혹시 우리 항공사의 아시아 노선 교육 프로그램에 관심 있으신가요? 그날 밤 호텔방으로 돌아와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제 삶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한국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왔던 제가
이제는 한국의 매력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제 경력에도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게 한국이란 나라를 직접 경험했기 때문이야. 여행이란 정말 사람의 시야를 넓혀주는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귀국하는 날이 왔습니다.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길, 창밖 풍경이 아쉬웠습니다. 고작 4일이었지만 이 나라는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죠. 공항에 도착해 체크인을 마치고 탑승 시간을 기다리며 면세점을 둘러봤습니다. 민준 씨는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배웅해 주겠다며 함께 왔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민준 씨. 당신 덕분에 한국에 대해 많이 배웠어요. 민준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천만에요. 에밀리 씨가 한국을 좋게 봐주셔서 오히려 제가 감사하죠. 다음에 또 오세요. 탑승 게이트로 향하던 중 공항 서점에서 한 잡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표지에는 세계 여권 파워 순위라는 제목과 함께 한국 여권 사진이 크게 실려 있었죠. 저는 잡지를 집어들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여권이 어떻게 세계 3위 파워 여권이 되었는지, 그 뒤에 숨겨진 외교적 노력과 국가 이미지 향상을 위한 전략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비행기 안으로 들어서자 이번에는 다른 마음가짐이었습니다. 한국인 승객들을 대하는 제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죠. 그들의 요청에 더 진심으로 응대했고 편안한 비행이 될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심지어 몇몇 한국어 인사말도 사용해봤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도였지만 승객들은 무척 기뻐했습니다. 15시간의 비행 동안 저는 제 경험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가졌던 편견들이 얼마나 무지에서 비롯된 것인지, 또 어떻게 하루하루 깨져나갔는지를 말이죠. 뉴욕 JFK 공항에 도착했을 때 미국의 시설들이 왠지 구식으로 보였습니다. 인천공항의 첨단 시스템과 비교하니 더욱 그랬죠. 비행 다음 날 항공사 본사에서 미팅이 있었습니다. 저는 긴장한 채로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인사부장과 노선 담당 이사가 앉아 있었죠. 캐슬러 씨, 서울에서의 VIP 행사가 대성공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참석자들로부터 칭찬이 쏟아졌더군요. 저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건넨 제안에 놀랐습니다. 아시아 노선 전문가로 승진, 특히 한국 마이너스 미국 노선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프로젝트를 맡아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짧은 경험이 제 커리어에 이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아파트로 돌아와 민준 씨와 화상 통화를 했습니다. 승진 소식을 전하자 그는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일상을 나누며 대화를 이어갔고 제가 다시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 더 많은 곳을 소개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뉴욕의 밤 풍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이제 제 눈에는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세상은 제가 알던 것보다 훨씬 넓고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때 더 풍요로워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여권을 손에 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미국 여권을 자랑스럽게 여겼듯 한국인들이 자신의 여권을 자랑스러워하는 이유를 이제 이해해요. 그것은 단순한 여행 서류가 아니라 한국가의 위상과 국민의 자부심이 담긴 상징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유럽 공주가 아닙니다. 세계 어디든, 특히 아시아로 비행하는 것이 기대됩니다. 편견의 벽을 허물고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해준 한국행 비행,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소중한 인연들에게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여정이 우리 삶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저는 이제 온전히 이해합니다. 뜻밖의 여정으로 한국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된 에밀리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이 넘치는 하루 되세요.